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해상법을 강의하게 된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교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법 제5편의 해상편을 총 38개 차시에 걸쳐서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교재는 해상법 강의이고요. 강의 교재 형태로 꾸며진 것은 유튜브 해상법 강의라는 책이 별도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해상법 오늘 첫 시간에는 제1장 총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제1장 총론은 총 6개 절로서 제1절 해상법의 개념과 특이성, 제2절 해상법의 지위, 제3절 해상법의 법원과 효력, 제4절 해상법의 발전과 국제적 통일화 경향, 제5절 해상법과 국제기구, 제6절 조약의 국내 수용과 적용 순위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1절 해상법의 개념과 특이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제1절은 해상법의 개념, 해상법의 내용과 구성, 해상법의 특이성과 특징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상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을 알기 위해서는 해사법과 해상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해상법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해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사법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은 해사 활동에 관한 법규범 전체를 우리가 해사법 또는 해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사 활동에 관한 법규범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사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사 활동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해사 활동은 넓게 봤을 때는 바다, 즉 해양 공간을 활동의 장소로 하여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해사 활동은 해양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좀 더 좁게 보면 해사 활동은 해양 공간에서 선박에 의하여 전개되는 항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관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광의와 협의로 나누는 이유는 오늘날은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기 때문에 심해저까지 개발이 가능해서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생활관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선박의 항행을 통해서 해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해사 활동이라고 하면 협의, 즉 좁은 의미에서의 해사 활동인 선박에 의하여 전개되는 항행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활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관계에 따라서 해사법의 개념도 협의의 해사법과 광의의 해사법, 또 아주 최협의의 해사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협의의 해사법은 직접적으로 선박에 적용되는 법률은 물론이고 그것을 운항하는 선원, 선박이 출입하는 항만, 선박에 의하여 전개되는 해상 운송, 해상 교통, 해상 안전, 어업 및 수산업 활동, 해양 레저 활동 등과 관련된 법을 모두 협의의 해사법이라고 합니다. 반면 광의의 해사법은 오늘날 인간의 해양 공간에서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해양 개발 및 해양 환경 보존과 관련된 각종 법규, 해운 행정 법규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광의의 해사 활동에 관한 법규범을 모두 포함하는 이러한 개념을 광의의 해사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해사법의 발달 초기에는 공사법의 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해상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해상법의 영역에서 해사법이 발달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사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해상법 또는 해사사법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장 좁은 의미로 해사법이라고 할 때는 해상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도로 구분을 해보면은 최협의, 협의, 광의의 해사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최협의의 해사법은 해사사법, 즉 해상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영미에서 해사법이라고 할 때 이러한 좁은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의 해사법은 해사사법의 해사공법이 더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식의 해사법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광의의 해사법은 여기에 국제법의 영역에 속한 해양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이후의 소수 의견으로서 주로 미국에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일분야다, 이렇게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상기업의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 해상기업의 특유한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것은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는 기업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이 나타나는 존재 형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상법 제5편에 나타나 있는 성문 법규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관련 조약, 특별법령, 관습법 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을 우리는 상법 제5편 해상편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해상법이라고 하면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해상법의 영역은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서 관련 국제조약이라든지 유료오염 손해배상법과 같은 특별법령 또는 이러한 성문법규에는 없지만 우리가 관습법 등을 여기서 해상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상법의 개념은 결국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해상기업이라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상기업은 선박을 수단으로 바다를 무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단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으로는 해상 운송업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대표가 되고요. 그 외에도 해양 구조기업, 해상 예성기업 등이 선박을 이용해서 영리 활동을 한다, 또 바다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산업의 경우에는 우리 상법에서 이것을 해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법자는 상법의 적용 범위를 긋는 기준으로서 상행위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행위에 속하지 않는 원시산업은 상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가 되는데요. 수산업 활동은 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시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제상인에 관한 제5조에 따라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수산업에는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는 오양수산과 같은 이러한 기업 형태의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해상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5편, 상법 제5편 해상편의 편제는 1. 해상기업 조직법, 해상기업 활동법, 해상기업 위험관리법, 선박담보물권법 등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상기업 조직법은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인 선박에 관한 규정과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상기업 활동법은 계품운송에 관한 규정과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규정, 항해용선에 관한 규정, 전기용선에 관한 규정, 운송증세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해상기업 위험관리법으로는 공동해손에 관한 규정, 선박 충돌에 관한 규정, 해난 구조에 관한 규정 등을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박담보물권법으로는 선박 우선특권과 선박 저당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 의의의 선박담보물권법에는 선박 유치권과 선박 지휘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도 포함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법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법이 제정될 때는 1962년 6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해상편의 내용도 해상법의 내용에 따른 분류, 즉 앞에서 말했는 해상기업 조직법, 해상기업 활동법, 해상기업 위험관리법, 선박담보물권법에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서 제1장에서 선박, 제2장 선박 소유자, 제3장 선장, 제4장 운송, 제5장 공동해손,
제6장 선박충돌, 제7장 해난구조, 제8장 선박채권의 순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제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82호로 제5편 해상편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제1장 해상기업, 제2장 운송과 용선, 제3장 해상위험의 순으로 이렇게 3개장으로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서 제1장 해상기업에는 제1절 선박, 제2절 선장, 제3절 선박 공유, 제4절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제5절 선박 담보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제2장 운송과 용선에서는 제1절 개품 운송, 제2절 해상 여객 운송, 제3절 항해 용선, 제4절 전기 용선, 제5절 선체 용선, 제6절 운송 증서의 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장 해상 위험은 제1절 공동훼손, 제2절 선박 충돌, 제3절 해난 구조의 3계절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편제, 즉 2007년 개정 상법의 편제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요. 먼저 제1장은 제5절에 선박 담보를 둔 것은 선박 우선특권이나 선박 저당권 등을 선박 금융이라는 관점보다는 해상 기업의 물적 조직인 선박을 담보로 설정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상법 제2장 선박 소유자의 규정 속에 선체 용선자를 규정하던 것을 현행상법 제2장 운송과 용선의 제5절 선체 용선으로 규정하여 편제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해상기업 조직은 선박 운항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체 용선자를 제1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장에서는 상법의 가장 큰 변화가 제2장에 와 있는데요. 운송과 용선으로 표제를 붙이고 해상기업 활동법의 핵심인 운송과 용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상법과 달리 개품운송, 해상여객운송, 항해용선, 전기용선, 선체용선, 운송증서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운송을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구분한 것은 합리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운송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선체용선을 제2장에서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과는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선체용선은 제1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제6절의 운송증서도 제1절 개품운송과 제2절 해상여객운송의 다음에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3장에서는 해상위험관리법의 내용을 한데 묶어서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1장에서 선박담보를 제5절에 규정을 한 것은 선박담보물권법을 과거와 같이 독립해서 하나의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 정책상의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굳이 선박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물적 주체 즉 물적 설비인 선박편에 두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특이성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율 대상의 관점에서 특이성을 보겠는데요. 먼저 해상기업의 특이성에서 해상법의 특이성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해상기업의 특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은 제5편을 해상편으로 독립해서 편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상기업의 특이성을 인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상기업의 특이성은 크게 대자본성, 광대성, 해상위험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자본성은 해상기업 활동의 불가결한 수단인 선박이 고가라는 점에 착안할 수 있고요. 광대성은 해상기업의 활동 무대가 광대한 바다이고 선박이 해상에서 고립해서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해상위험의 존재라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기술로도 완전한 극복이 곤란한 위험이 해상기업 활동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해상법의 특이성은 이러한 해상기업의 특이성이
우리 법 규정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상법이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 규정에 대하여 가지는 독립성을 인정하는 원인이 되는 특성을 우리가 해상법의 특이성이라고 하는데요. 해상기업의 특이성이 법적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반영된 해상법의 특이성으로는 해상기업의 대자본성이 반영된 규정이 선박공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선박유치권, 선박질권에 관한 규정이고요. 해상기업의 광대성이 반영된 규정은 선장의 법정대리권,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관리, 양육에 관한 기술적 배려,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상위험의 존재가 반영된 해상법의 규정은 공동훼손, 선박충돌, 해난구조법이 있고요. 또 상법 제4편의 해상보험 규정도 이러한 그 해상위험의 존재에 대응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해상법으로 설명을 할 때는 해상보험편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상법의 편제상으로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활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상보험은 해상법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규범을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기업 주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해상법에서는 두고 있는데요. 현대사법이 손해 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상기업 주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해상기업의 활동이 육상기업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을 해상법의 규범적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해상기업의 활동이 선박을 이용한 항행활동을 통하여 수행된다는 점과 선박의 항행활동에는 해상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또 해상기업의 활동은 선장 등의 선박 사용인에 의하여 실행된다는 점이 규범적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기업은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을 특이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해상 위험을 극복하면서 그의 기업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육상기업과는 기업활동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육상기업활동과 확연히 구분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매우 발달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선박의 기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박의 기능은 장소 이동 기능과 창고 기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선창에 화물을 실은 채 이 선박이 장소를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해상법은 해상기업 주체가 장소 이동 기능을 수행하면은 해상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상 항행 활동 또는 협의의 선박 운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해기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육상의 기업활동과는 확연히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창고 기능 또는 여객선에서는 호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육상 창고에서 화물을 임치하거나 또는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과 굳이 구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선상 및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손해에 한하여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가망능력주의 의무의 이행 시기를 발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활동과 해상활동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또 해기과실과 상사과실을 구별하여 해기과실은 운송인 면책 사유로 인정하는 반면 상사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박의 항행활동과 관련한 해상기업활동은 선장 등 해기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되는 반면 이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해상 항행활동은 육지로부터의 고립성, 해상 위험 등으로 인한
해상 항행의 기술성 등에 비추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을 보조하는 자의 지식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해상기업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해상기업 주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는 선박 소유자 책임 제한의 배제, 운송인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는 운송인 책임 제한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 사용인의 해기 과실, 선박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선상의 화재 등에 대하여는 면책을 규정하는 등 해상기업 주체, 운송인 자신의 과실과 선박 사용인의 과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의 특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독자성과 자족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은 바다라는 독특한 환경을 무대로 영리활동을 전개하는 해상기업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독특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법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정과는 달리 구별하여 제5편 해상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은 국제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해상법의 기본 개념과 제도는 그 근원이 고대 해사법과 중세의 상인법이 있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며 대륙법, 영미법, 사유주의법, 이슬람법 등 법체계가 어느 것이든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조약을 통하여 법률의 내용을 세계적으로 통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바다라는 인류 공동의 공간을 적용 범위로 하는 해상법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국가 간의 폭넓은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상기업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편성과 통일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해상기업은 바다를 무대로 선박을 사용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해상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의 내용이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불편할 뿐 아니라 해상기업의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은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국가 간의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고 무역의 편의를 위하여 해상법의 통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해상법은 세계적인 보편성과 국제적 통일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국제해사기구,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해법회 등의 여러 국제기구와 국제민간기구 등이 중심이 되어 해상법에 관한 각종 조약에 대한 입법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상법 통일운동은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1860년 영국의 사회과학진흥협회에 의하여 소집된 글라스고우 회의에서 공동훼손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국제법협회 등 각종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해상법에 관한 각종 협약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절 해상법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상법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해상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률 환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상법의 지위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기업 활동을 둘러싼 법률 환경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항행활동의 특유한 법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상기업은 선박을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행활동의 특유한 법의 규제가 있습니다. 항행의 안전 등에 관해서는 선박 운항에 특수한 기술적 요청과 행정적 감독 규제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안전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도선법, 항만법 등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해양사고와 관련해서는 해양안전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또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하여 선장,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선박직원법, 선원법 등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항해는 영해를 넘어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조약이 성립되어 있고 조약이 해당 국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법의 영역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법, 사법, 국제법 등에 걸친
회사에 관한 생활관계 전체에 걸친 법을 회사법이라고 우리가 총칭할 수 있는데요. 해상법은 그 중에서 선박을 수단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해상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고, 그것이 기업 활동에 관한 민사법이라는 사실 때문에 해상 기업에 관계되는 법적 주체 사이의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상법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법과의 관계인데요. 상법 제5편에 상법의 일반 규정에 대해서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 것이 우리 해상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사실의 측면에서 선장, 해상 운송에 관한 규정 등과 같은 것은 상업 사용인 운송업 등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 해랑구조, 공동훼손 등과 같은 것은 해상기업의 특유한 기술적 제도를 반영한 규정으로서 상법의 일반 규정이나 민법 등의 어떤 법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해상법 고유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또 역사적 측면에서 해상법은 상법 제정 이전부터 해상 운송의 발달에 따른 현실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상법 일반 규정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로서 독자성과 자존성을 가진 상법의 특수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상법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인 만큼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 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해상법에는 해상기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상의 법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선박, 선박 소유자, 선박 공유, 선체 용선, 선박 우선특권, 선박 저당권, 선박 충돌 등에 대하여 민법상의 동산, 소유권, 임대차, 공유, 담보물권, 불법행위 등의 규정에 대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상법 제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